이 종목은 대체 왜 주목받았을까요?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 먼저 의류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의류주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날씨 추워지면 의류주 사라. 근데 이 공식 깨진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겨울 때 그렇게 조용하던 의류주들이 봄이 되면서 아주 날아갑니다. 상당수의 종목들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세실업도 잘 나가고 FNF나 또 영업무역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챙겨보고요. 화장품주 보겠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상승 탄력 제대로 받아요. 아모레퍼시픽이 6% 넘는 급등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한국콜마홀딩스, 제닉도 4% 이상의 상승 기록합니다. 면세점 이제 뭐 판매액, 매출 이런 것에 대한 수치가 하나둘씩 전해지고 있는데요. 1분기 일단 면세점 업체들 사상 최대 실적 또 한 번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뭘 팔았나 봤더니 화장품이요. 화장품에 대한 판매액이 1년 전에도 물론 많이 팔았겠죠? 근데 1년 전보다 45% 이상 판매를 했다더라라는 수치가 또 전해지면서 화장품주들 들썩이고 있는 상황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파트론 볼까요? 요즘 시장의 신고가 종목들이 꽤 보입니다. 파트론도 그래요. 8% 넘는 급등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의 갤럭시 S10이 예상보다 판매가 좋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12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쯤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는 갤럭시 폴드, 그 접는 폰이요. 이거에 대한 예약 판매도 접수가 된다라고 얘기가 전해집니다. 물론 수량이 제한적일 것이라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새로운 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좋다라는 그런 분석하에 부품주들이 또 관심을 집중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파트론이 14,750원 현재 기록되고 있습니다. 엔터주들 볼까요? 사실 그렇게 부각되지는 않는데요. SM, JYP 엔터, 그리고 또 YG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좀 주가 좀 챙겨주시죠. 주가는 제각각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YG에서 나왔던 핵폭탄급 악재가 나오면서 엔터주 전반의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켰어요. 그런데 올해 이 대형 엔터 3사의 실적이 작년에도 사상 최대였잖아요. 그 최대 수치보다 훨씬 잘 나올 것이라는 얘기들이 또 나옵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조정이 많이 나온 상황이고 이제 제 위치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엔터주들 챙겨보고요. 잠시 뒤에 전략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YG엔터는 1% 가까운 하락세네요. 아프리카TV 요즘 자주 봅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 오늘은 상승폭 조금은 줄여놓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6만 원대 위에서 이제 주가가 놀고 있는 아프리카TV가 되었고요. 1인 미디어 영향력 확대 이제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입 아프게 됐어요. 아프리카TV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인트로메딕을 볼게요. 올 6월에 중국의 IT주 전문 주식 거래소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 상장소에 그 상장 거래소에 안콘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업체, 그 캡슐 내시경 업체가 상장을 추진을 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 기업의 가치가 1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 시장에 만약에 상장되면 우리 국내 시장에서 비슷한 영업을 하고 있는 인트로메딕의 가치도 재평가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관심 있게 보도될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경협주들은 계속 밀리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조금 더 뒷장으로 계속 넘어가 볼까요? 아난티도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기도 했었고 현대로템도 그랬고요. 관련주들 좀 힘을 잃었는데 다름이 아니라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아직 적기 아니다라는 것을 발언을 하면서 좀 이내 힘을 잃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혹시 지금 가담을 해볼까요? 혹시라도요. 저가 매수 이런 거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남북 경협주들 먼저 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밀려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보였어서 좀 한편으로는 우려도 되고 한데요. 또 일부 전문가들께서는 지금 사라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요. 네네. 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네,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미 정상회담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뚜렷한 성과는 없이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제재 해제를 원하고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고 이 두 가지의 입장이 팽팽하면서 조율을 못하니까 한국이 이 부분에 있어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실 중재자 역할이라는 것은 미국의 아주 작은 양보라도 좀 얻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부분은 없었고 이견만 서로 좀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북 제재라든지 뭐 남북 경협 사업, 대화 조건 많은 부분에서 이견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미국이 중국과도 무역 협상을 할 때 미국이 뭐 보복 조치를 넣겠다라는 강력한 언급들도 하는 것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냉정한 스타일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양보를 얻어내기도 사실은 좀 녹록치 않은 그런 여건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모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기에 있어서는 또 이견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최대한 좀 빨리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관점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좀 천천히 절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굳이 서두르는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대북 리스크 해소되면서 경협사업,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이런 기대감까지도 참 커졌었는데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좀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의미를 두자면 북한이든 미국이든 어쨌든 판은 깨지 않겠다라는 관점은 서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협상이 나타날 것이니까 지금 대북주가 약하다고 해서 뭐 계속해서 약하지 않겠죠. 또 언젠가는 반등을 하겠지만 당분간은 일단 기대감이 소멸된 부분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한 가지 이제 체크해볼 부분이 그 4차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서 북한과 만나는 시기가 오면 또 경협주가 반등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궁극적으로 지금 한국과 이제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별다른 양보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해봤자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좀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의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히는 그 시기가 오면 반등은 좀 시도할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제 대북 관련 사업들은 여전히 좀 불확실성에 쌓여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회담 날짜만 딱 잡혀도 뭔가 들썩들썩거리곤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렇지가 않죠. 횟수가 반복이 되고 그 안에서의 질적인 내용을 중요시하는 그런 요즘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아니다. 조금 기다려야 된다라는 시각이 있잖아요. 네네. 투자 의견은 글쎄요 정도로 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차라리 뭐 주가가 버텼으면 제가 나빠오 의견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대북주가 좀 조정이 나오긴 했어요. 네. 현대로템도 한 3% 정도 밀렸고 그 외에 이제 대아티아이는 4.5%, 아난티는 더 큰 폭으로 밀리는 대부분 이제 이런 악영향을 반영한 것 같아서 지금은 뭐 나빠요보다는 한 글쎄요 정도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막 추후에 뭐 구체적인 일정들이나 뭐 이벤트 뭐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해졌을 때는 어떤 종목을 위주로 좀 사는 게 좀 맞다고 보세요? 저는 경협주는 현대 로템 아니면 아난티 두 개가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비교적 조금 더 이제 안정성에 관점을 두자면 대부분의 이슈를 중립적으로 반영하는 현대 로템이 가장 대북주 중에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라는 거고 아난티는 경협주 중에서도 가장 다이나믹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호재가 나오면 또 크게 올랐다가 악재가 나오면 크게 빠지는. 제일 많이 빠지죠. 그렇죠. 그래서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제 조금 더 무거운 쪽은 현대 로템이고 조금 더 가벼운 쪽은 아난티니까 기타 이제 경협주도 물론 좋지만 이 두 종목을 중심으로 좀 판단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메모해 두겠습니다. 머릿속에요. 경협주는 아직. 다음은요. 인트로메딕을 보겠습니다. 캡슐 내시경. 한동안 이 단어 이것 때문에 또 굉장히 이슈가 되게 해서 얼마나 좋겠어 내시경 이거 캡슐만 먹으면 그냥 그 괴롭지 않은 시간을 보내도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네네. 인트로메딕 근데 이번에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은 중국 쪽에서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어떤 부분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트로메딕은 그 영상 진단 의료기기 말씀하신 대로 캡슐 내시경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캡슐 내시경을 이용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국이 그 IT주를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주식거래소를 만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중국의 그 안콘이라는 초정밀 캡슐 내시경 개발업체가 상장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기업 가치가 거의 1조 원 정도까지 평가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캡슐 내시경 업체에 대한 그 기대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비슷한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도 호재를 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중국은 매년 위암 환자가 50만 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거의 뭐 절반 정도의 위암 환자 사망은 중국에서 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위암에 대한 그 노출도가 높은 국가가 또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캡슐 내시경 시장을 정부 차원에서도 좀 지원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봐도 그 혁신 의료기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의료기기 개발이라든지 출시까지에 대한 그 일정, 절차 이런 부분들을 좀 간소화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인트로메딕의 그 캡슐 내시경 산업에 대한 발전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정책적인 지원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인트로메딕의 성장성은 분명히 큰 종목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재무 구조가 별로 좋지 못한 단점은 있어요. 이게 연속 적자 기업이고 기술 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최소 5년 정도는 이제 적자가 나도 좀 보장을 해주는 이제 국내 정책상 그렇게 돼 있어서 이제 당장에 이 기업이 뭔가 재무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던 간에 재무 구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단기 성장주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괜찮고 무조건적으로 뭐 1년, 2년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는 것은 앞으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다만 인트로메딕의 이제 관계자의 말을 따르면 지금까지는 적자였지만 올해는 흑자 전환을 좀 자신한다. 그래서 이런 언급들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말대로 흑자 전환이 된다면 주가가 정말 큰 폭 상승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분들은 일단 지금 관점만 보자면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고 조금 더 길게 보실 분이라면 실적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체크할 필요는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단기 트레이딩의 그 기간은 한 어느 정도를 대충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는 한 스윙 관점에서 이제 중기적인 관점 볼 때 한 2주에서 3주 정도 사이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미국이랑 한국도 보면은 미국에서는 정말 10년 해야 장기 투자인데 한국은 1년 해야 장기 투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각 차이가 있는데 이 종목을 가지고 제가 단기 트레이딩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2, 3주 내외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찍을게요. 그리고 차트적인 뭐 전략을 조금 더 주신다면 어디까지 올려다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볼 때 이제 기술적으로 괜찮은 위치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전에 고점을 기록했었던 가격이 3월 달 중순의 고가였거든요. 그래서 이 고가를 지금 완전히 돌파해내지는 못했는데 이제 돌파해내고 주가가 밀리지 않고 옆으로 세우고 있는 구간이에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추가 상승을 위한 이제 버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래량도 좀 줄고 있거든요.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는 시기에서는 수급이 좀 빠르게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성장주가 그래도 테마가 있는 종목군들은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현재 위치에서는 접근하기가 괜찮은 가격이라고 보고 매수한다면 1차적인 목표가는 한 8,000원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트로메딕 눈여겨보겠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찍고요. 다음은 아프리카 TV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 종목 자꾸 보게 되네요. 자꾸 올라서요.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이 종목 따라 붙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손절가만 짧게 잡으면 네. 따라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신고가 종목을 보는 패턴 다 똑같긴 해요. 그러니까 신고가 종목은 어쨌든 매물대가 없다라는 관점이니까.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급등을 한 것이 아니라 많이 오르긴 했지만 차근차근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 1인 미디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BJ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고 인기 BJ는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요즘에 지상파 방송에도 BJ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활동 영역이 넓어졌다라는 것도 호재라고 볼 수 있고 예전에는 그 아프리카 TV가 유튜브의 시장을 뺏길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컸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프리카 TV BJ가 유튜브로 이전을 선언하면서 아프리카 TV에서 이탈하는 모습도 많이 나타났고 그때는 우려감이 컸습니다만 실제로 대부분의 BJ는 아프리카 TV와 유튜브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고 또 신규 런칭 BJ는 아프리카 TV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유튜브와 아프리카 TV가 오히려 공동으로 같이 성장하고 있다. 맞아요. 뭐 이런 그런 관점으로 느낌이에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e스포츠 시장 성장 수혜도 기대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TV 보시면은 그 게임 채널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온게임넷이나 이런 게임 채널에서만 게임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 지상파 방송에서도 밤 시간에는 게임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만큼 오, 게임 몰랐어요. 시장의 저변이 좀 넓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롤에 대한 인기가 장기화되면서 리그가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외에 배틀그라운드라든지 스타크래프트라든지 이런 게임들이 장기적인 팬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커졌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게임들을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또 시청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아프리카 TV의 광고 수익이라든지 트래픽 증가라든지 가능하다라는 관점이고 또 스마트폰이 보급화되면서 그 모바일 시청자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PC 광고 수익 위주에서 그 모바일 광고에 대한 수익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5G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5G 서비스가 원활하지는 않은데 네. 그래서 연말까지 전국망이 좀 많이 구축이 된다면 초고화질 방송도 이제 끊김없는 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TV의 트래픽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 아프리카 TV의 광고 수익은 한 2, 3년 전만 해도 PC 부분의 광고 수익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모바일 부분의 광고 수익도 PC 부분의 광고 수익이 크게 위축되지 않는 선에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 시즌인데 지금 국내 기업의 1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TV는 한 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니까 실적 모멘텀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요는 하되 큰 폭의 성장, 뭐 큰 폭의 상승 룸, 뭐 이렇게 욕심은 부리지 않는 걸로 할까요? 네, 그래서 좋아요는 드리고요. 보유하고 계시면은 홀딩하시고 추가 수익을 누리면 되겠고 접근을 하신다면은 이제 수익을 한 10% 내외 정도만 가지고 손절은 말씀드린 대로 한 3% 내외 정도 뭐 짧게 잡고 뭐 보신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요, 팀장님. 그래도 엔터주 한번 보고 갈게요. 올해 실적 많이 죽을 것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괜찮습니까? 짤막하게 의견 주신다면요. 네,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 버닝썬 리스크는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엔터주가 지금 저가 매력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해외 콘서트 매출도 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음원 수익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를 비롯한 활동 영역이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음반이라든지 광고 수익이 한정됐다면 이제는 동영상 플랫폼이 워낙에 많아져서 진출할 수 있는 분야도 넓고 수익원도 다변화가 됐다는 것. 아티스트 한 명이 흥행하는 효과가 예전보다 훨씬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엔터주의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점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엔터주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 그래서 해외 콘서트라든지 이런 매출들 작년 4분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1분기에 좀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음원 수익, 특히 신인 그룹들이 많이 데뷔를 했죠. 빅인트 엔터에서도 TXT라는 그룹, JYP 엔터에서도 있지라는 그룹, 그리고 SM에서도 이제 아이돌이 아마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다 초기 성과가 괜찮아요. 그래서 신인 아티스트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본다면 엔터주에 대한 시각은 좀 좋게 가져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엔터주 좋아요 하고요. 내일장 탑픽은 한 종목만요?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인트로메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